상인에게 길을 묻는 척 가서 차에 태운 뒤에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는 아주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는 특수강도 혐의로 공개 수배가 됐는데 전단지 속에 사진이 잘 나왔다 해서 팬카페가 생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려 3만 명이 가입을 하고 검찰 소환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참 조사받을 때 생각나네요.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려서 생각나네. 신데렐라 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한 짝의 그 구겨지는 그 신발이 그 비싼 브랜드 P사의 신발로 드러나면서 명품이었죠. 영화 제목에도 나오는. 악마는 정말로 이걸 풀을 신나? 입는구나. 보주빈 사건. 네, 기억납니다. 아동 성착취. 검거 당시 입고 있었던 한 스포츠 브랜드의 티셔츠. 이 해당 업체가 성명을 내게 돼요. 맞아요. 이번 일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제발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데려가 세월이 날아요 이 밤이 흐르고 시사특공대 매주 화요일 2부 3부 1시간 동안 노래 속에 담겨있는 역사 그리고 시대상을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역사인 가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날이죠. 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아놀드 베네딕트 최영일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임 맞습니다. 날씨가 날 너무 맞죠? 시원해요. 아 겨울 같죠. 이런 날 아이스크림이 딱 땡깁니다. 근데 생각해보게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한 80년대 이럴 때는 거의 겨울은 계속 이 정도가 기본 정도 아니었나요? 아니 이 정도면은 따뜻한 날이었죠. 그러니까 좀 제가 이 따뜻했어.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시절 70년대 학교 가면 영하 20도.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많이 그때의 들었어요, 기억이. 느낌이 살아 있는데 아침에 나와서 춥다 그러면 첫 숨을 들이마셨을 때 코털이 쫙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매 기자도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이 섬세하고 세심하고 재미를 찾는다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재미. 인간성도 좋은. 맞아. 그건 뭐 잘 모르겠고 하는 분한테 물어봐야죠. 자, 당신의 자, 눈동자의 건배. 건배. 물배. 자, 이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라는 말이 네. 이 한 40년 전 영화에 나왔던 대사거든요. 정말? 007 Your Eyes Only에 보면 당신의 눈동자 Cheers for Your Eyes라는 대사. 아, 그렇지.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리고 그러니까 연식을 저는- 짐작케 하는 거죠. 저는 약간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착각했어요. 그 영화 거기서 클럽에서 멜리 스트립하고인데 그거는 눈동자가 아니고 건각. 건각은 뭐예요? 건강한 다리. 아하.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별때다 건배하네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금이 좋은 게 많죠. 네. 황금도 있고 현금도 있고. 하지만 제일 좋은 금은 지금이에요. 이런 명언 제조기라니. 아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 나누기 전에 이 연말에 다들 파티, 지금 네. 우리 작은 파티처럼 기분을 냈는데 네네. 이번에 보니까 좀 부적절한 파티가 있어서 아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윤미향 의원의 그 와인 와인 파티. 파티가 오늘까지 계속 문매를 맡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이거는 이건 여야 혹시 정치적으로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냥 이 방역 상황에서 부적절한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사실은 지금 계속 방역에 대한 얘기를 본인도 올리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왜 그 순간만은 이것을 깜빡했을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흔히 국민적 시각에서는 표리부동하다 하는 걸 이럴 때 뭐 사적인 자리를 살짝 사진으로 드러냈는데 뭐야 강조했던 얘기하고 다 틀리잖아. 그래서 초선 의원이고 이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부터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저는 정 의원은 뭐 논외로 보고요. 음. 우선 방역 당국에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너무너무 잘못했다. 음. 뭐 간단한 사과를 올렸는데 그 안에 핑계가 또 들어있어서 더 사과가 무리를 더 빚었습니다. 괘씸했어요, 저는. 사과는 짧고 진실해야 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지금 여당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있었던 어떤 이미지 스스로 부인하려고 했던 뭐 네. 이를테면 내로남불이라든지 뭐 두얼굴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가장 극명하게도 보여주는 사건처럼 네.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맞아요. 박연맹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쉴드가 한계까지 왔다고 봤어요. 음. 나 없는 내 생파? 그죠? 어색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 이재익 없는 이재익 생파를 그러게요.
그런데 이재익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없는데 기를 만큼 안 친한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게시판도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지지하는 분들마저도 네네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 당에도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적으로.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우리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마스크 파티 마스크 쓰고 물로. 물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도 노래로 소개하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기가 막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에 이 노래를 요분을 듣고 에미넴이 땅을 치고 울었대요. 근데 따라갈 수가 없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분들. 자, 조두순이 출소하던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조두순의 거주지에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유튜버들. 인근 주민들 불편함이 이거 정말 말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몹쓸 관심인가요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주말에 정말 이런 풍경 참 처음 보다 싶었는데. 아니, 저는 출소하는 당일날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이제 교도소를 나와서 출소 절차가 있어요. 출소 전자 발찌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용차로 결국 거주지까지 이동을 했는데 차량 위에 시민이 올라가서 발로 막 정말 분통이 터지는 듯 네. 내리밟고 그런 모습들은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 그리고 거기 이제 또 여러 시민들은 이 추운 날 바닥에 누워서 조두순 사형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 이제 이 대중의 공분이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그동안 그 얘기를 해왔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 조두순 거주지 인근 안산 주민들이 조두순보다 유튜버들이 더 무섭다. 지금 이게 이제 오늘 기사화가 막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있어요. 이 옷을 막 벗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게 무슨 짓인가. 예를 들면 시민적인 목소리로 조두순 들어라. 이 우리 공동체는 당신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네.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전 조두순이 이걸 이렇게 내다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좀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걱정됩니다. 영웅 심리가 발동될 수도 있죠. 네네네. 스스로를 자신의 실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그렇죠. 되겠죠. 박인미 기자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뉴스들. 저는 그런 뉴스나 콘텐츠를 소비해주지 않는 게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방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두순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서 돈과 인기와 주목도를 얻고자 하는 속셈이 분명히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그 짐승이란 조두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막 난리치던 그렇죠. 유튜버들까지 그렇죠. 말하는 거죠. 조두순 콤보 세트. 네. 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날뛰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봤는데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이 댄스 파티 벌이고 야구 이런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걸로 이제 흔히 말하는 어그로 끌던 인간이 네네네. 거기서 정의 사도인 양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생각나는 게 그때 단식 투쟁을 하니까 폭식 투쟁이라고 하고 네네네. 그랬던 인물들 있죠. 그런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지금 아이고. 그 중에 한 명 또 섞여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게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계속 먹이를 줘서 신드롬이 됐던 얘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이 말하자면 어두운 이 작은 역사들이에요. 작은 어떻게 보면. 역사들이죠. 자, 박유명 기자님 쭉 네. 21세기 정도로 제안을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네, 그럴까요? 21세기 초반에 누가 있을까요? 2003년 얼짱강도 이모 씨 팬클럽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납니다. 자, 얼짱과 강도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강도예요. 강도단의 한 명인데 체포될 당시에 만 20세 여성입니다. 행인에게 길을 묻는 척 가서 차에 태운 뒤에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는 아주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는 특수강도 혐의로 공개 수배가 됐는데 전단지 속에 사진이 잘 나왔다 해서 팬카페가 생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려 3만 명이 가입을 하고 수배 전단지도 문제였어요. 키 165의 미인형. 이게 범죄자 수배 전단에
글쎄요. 이거는 판단을 맡길게요. 민형이란 말은 어쨌든 경찰청에서 붙인 나온 거죠. 전단지인 그러니까요. 거죠. 공식적인 문서에 네. 검거 후에도 인터넷상에서 예쁘니까 봐주자 이런 구명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호주, 캐나다 사례를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뭐 당연히 이야기 어려울 수밖에 이런 게 이제 이상 심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상 심리가 없는 분들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 거겠죠. 유영철 그 기록상으로는 아마 이 총기가 아닌 네. 총기 사고를 빼면 이 단일 한 명이 가장 많은 이 살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영철이라는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도 이 팬카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살해짱, 살해와 짱을 조합한 말이에요. 이게 말도 참- 안 되는 표현인데 살해짱 유영철 팬카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회원이 한 500여 명 되었는데 유영철은 뭐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연쇄살인을 벌였던 희대의 살인범이에요. 2004년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도 신봉하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에 보면 네. 장르가 있잖아요. 장르가 슬래셔 무비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이제 소비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공포인데 무서운 영화를 돈 내고 봐. 공포를 느끼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심리와 관계는 있는데 카타르시스적인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딱 요런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영화 추격자 네. 있었죠. 네. 하정우가 주연했던 2885 이게 나오는 거. 거기에서는 하정우가 유영철의 역을 하잖아요. 네. 한 인물만이 아니라 이제 각본이니까 조합된 건데. 근데 이 팬클럽 아까 이상심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딱 맞는 게 이 엄너멀한 심리는 네. 현실과 판타지를 착각하는 데서 빚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상상 속에 환상 속의 공포감을 현실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이건 잔인하고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거거든요. 판타지에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영화니까 문학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네. 범죄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아까 제가 영웅심리란 말을 썼지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으면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네. 와 이거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면 팬클럽 생기네? 라고 멍청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왜곡된 있어요. 영웅심리. 최근에 이 현상이 네. 최근에 이 시신을 훼손해서 네. 버린 모텔 종업원 기억나세요? 장 누구였죠? 네 기억납니다. 정중부의 수염을 운운하면서 네네네. 그쪽은 장난이었지만 나는 이 분노감을 느낀다. 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웃고 이런 다니더라고요, 심리로 끝까지. 네. 사례가 연결이 돼요. 전례로 남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소개하고 또 얘기를 또 나눠보죠. 이 세월호랑 이제 관련이 있는 얘기긴 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4년입니다. 유대균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박수경 팬클럽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 장남이에요. 맞아요. 유대균 네. 씨. 이 사람의 도피를 도왔던 게 박수경 씨인데 검거가 돼서 압송되는 모습이 공개가 된 뒤에 미녀 싸움짱이다. 그러니까 짱을 너무 아무데나 갖다 붙이죠. 미녀 쌈짱 박수경 팬클럽 이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세월호라는 사건은 전 국민의 가슴에 상처가 된 사건이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시스템에 구멍이 너무 많구나를 보여주고 결국은 국정농단과도 무관치 않구나. 이걸 보여준 네. 사건인데 이 와중에도 팬클럽이 등장했다는 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지금도. 야, 이거는 제가 이때 잘 아는데 네. 이때 한참 평론가로 활동하실 때잖아요. 두 가지의 결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병원 회장 추격전이 막 벌어지고 있고 네네. 유대균은 뭐 오피스텔에서 이 네. 호위무사인 교회의 선후배지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오래 숨어 있다가 어. 이제 체포가 됐고 네. 차남이 실세라고 했는데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딸들도 있는데 프랑스에서 소송을 통해서 송환해 오고 막 이제 그랬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이 세월호 사태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책임, 구상권을 물려야 하는 네. 사실은 이 자제들은 연좌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선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공분이 컸어요. 근데 유대균이 잡히기 전에
박수경과 도피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박수경에 대한 영상이 있었던 거야. 이 그 세모 그룹 쪽에. 그런데 이제 이 종교 행사 같은 데서 이 격파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공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쉬리에 나온 뭐 북한 여성 공작원 이방희처럼 네. 엄청난 무예를 과시하는 막 마네킹을 막 손하고 발로 부셔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이 계속 확대 재반복해서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박수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고 뭐 이 여자 무협지에 나오는 인물이 됐어. 근데 체포가 됐는데 되게 수더분하게 초췌한 모습으로 뭐 도피의 행각이 수십 일이었으니까 네. 경찰서에 나타났는데 되게 차분한 인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컨트라스트 효과가 극대화됐어요. 굉장히 무서운 여성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이제 경찰서에 끌려오는 장면을 보고 이때 이상하게 동정심을 갖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네. 참 아까 그 언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일단 그 특히 영상 쪽에서 이 카메라를 이 뷰파인더로 이렇게 보다 보면 올해 방송을 하다 보면 보여요 이게. 여기서 저거 이거 잡아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다. 이 포인트다. 보니까 자 저거 내보내고 오르니까 자꾸 한 번 더 돌려 돌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엄청나게 박수경이 돌려요. 저 단수 치는 거 있지. 그렇지, 자꾸 그렇지, 돌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네킹에 목이 팍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극적이잖아요. 이 호위무사 박수경이 그 전에 뭐 종교 행사에서 막 단수로 막 이거 뽀개고 이런 거 계속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영화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말 이게 우픈 일이 벌어졌냐면 자 유대균이 치킨을 시켜 먹었다. 그래서 속보야 속보. 유대균 치킨 좋아해. 그런데 다른 경쟁사에서 유대균한테 물어봤어. 경찰서로 막 잡혀가는데 치킨 좋아하십니까? 근데 아니요. 유대균 치킨 싫어해. 이게 무슨 만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 게 보도에 나오고 있어서 야 이건 정말 알겠습니다. 블랙 코미디라는 생각을 했었죠. 노래나 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 노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뭐 골라왔습니까? 네, 블락비의 예스터데이 갈까요? 네. 어우. 그럼 들으면서 그리고 정정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007 For Your Eyes Only라고 했는데 카사블랑카가 더 일찍이다. 험프리 원조다. 보가티였습니다. 자 이러다 흑백 영화 또 나오겠어요. 나오고 어느 게 제일 먼저인가. 그리고 또 하나 박인명 기자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 지금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우리 1995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 세 가지 현금, 지금, 입금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있어요. 저도 뭐야? 추격자가 2885가 아니고 김인석 씨가 얘기한 건 4885였네. 4885.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천재 청취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사특공대 2부는 블락비의 노래 Yesterday를 우리 박연미 기자가 선곡했습니다. 네. 이 노래 선곡했던 이유는 오늘 주제 관련이 있겠죠? 뭡니까? 관련이 있죠. 어제 뭐 했냐고 물어보고 네. 내가 이번만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가사를 들으면 모른 척 해줄 거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아하. 그냥 몹쓸 관심. 관심을 몹쓸 관심. 걷어 달라. 그래요. 아까 그리고 For Your Eyes Only냐 007이냐 카사블랑카 했더니 우리 윤시우님께서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은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늙었으니까요. 아니 이 성함은 굉장히 신세대 같은. 윤시우. 네. 이름은 한 96년생 이름이에요. 이름은 9697. 네. 우리 아들 친구 중에도 시우 많아요. 시우 많죠. 요새 요새 젊은이들 핫하죠, 중에 아직. 많더라고요. 9697 여자들도 쓰고 남자들도 쓰는 이런 이름이죠. 윤시우. 심지어 성도 윤이야. 윤시우면은 만화책에 시우 선배 아니에요? 아하. F4의 시우 선배잖아요. 왠지 약간 바이올린. 왠지 노랑머리 아닙니까? 꽃보다 김현중 씨가 남자의. 맡았던 역할. 알겠습니다. 시우 선배. 그리고 이 아까 최영일 네. 평론가가 아침에 이 숨을 이제 마셨을 때 코털이 착 어는 그 짝짝. 달라붙는 더럽다죠. 느낌을 얘기했더니 장동준님께서 저는 철원 사는 사람인데 추울 춥다. 때 그 코털 달라붙는 느낌 공감합니다. 제가 성인 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학창 시절에 머리 감고 바로 나오면 머리카락이 얼어가지고 뚝 부러지기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서울 애들이 안 믿었어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당연하죠. 이게 고드름 효과라는 건데 고드름 효과. 정말 심지어는 겨울에 네. 지금은 입식 부엌 욕실이 집 안에 있지만 네네. 저희 때는 수도가가 집 밖에 있어서 저희도 그랬어요. 네. 일단 영하에 수돗물이 얼지 않기 위해서 틀어야 되고 네. 이 가마니 같은 걸로 칭칭 감아놔야 되고 네. 그러고 솥에서 뜨거운 물 한 바가지 퍼다가 네.
미지근하게 중화시켜서 밖에서 머리를 감았어요.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은 이미 옷 입고 학교 갈 준비하면 머리는 다 뻗쳐 있어. 얼어서. 그러니까 머리가 고드름이에요. 아니 학교 갈 때 머리를 감으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그쵸. 더 이상 가려워서 못 참으면 그쵸. 감아야죠. 근데 그게 정말 재미로 딱 잡아당겨 보면 부러지죠. 머리카락이 똑 부러져요. 실제로. 이런 영하 한 흔합니다. 20도, 영하 그쵸. 20도. 이렇게 하고 학교 가면 이제 그 반마다 조개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조개탄 큰 양동이에 또 이 불쏘시개 나무. 조개탄 나무. 그 나무하고 근데 주번이 50번, 51번 이런 애들이 주번하는 날은 많이 받아오고 15번, 14번 이런 친구들이 주번하는 날은 양동이가 좀 들차서 와요. 그러면 여기는 학령 맞다. 인구가 적었네. 한번더 저희는 갔다 오는 거야. 77번까지 있었는데. 저희 야, 때는 졌다 졌어. 최대 60명까지 우리도 있었어요. 59번, 60번 그래서 정도가 오전 마지막이었던 오후반 것 같아요. 했던 59번. 거. 저희는 78번 정도가 마지막이었어요. 아, 이 옛날 사람들. 네. 근데 이 정말 짜고 추운 날에 교실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톱밥 난로가 있습니다. 아. 아세요? 톱밥 난로 이렇게 손 탁 셀 때 그 따뜻한 온기. 사실 지금 같으면 저희 때 그 조개탄 때는 난로가 교실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 3분단 앞뒤에 있는 애들이 제일 따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허. 2, 4분단 사이드라 거기가 명당이에요. 명당이지. 근데 요 자리를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바꿔주면 1분단, 5분단은 겨울 내내 죽어나는 냉기에. 거예요. 이거 바꿔줘야 돼. 냉기에. 근데 그게 어. 조개탄 난로가 화력이 최고일 때는 네. 그 근처에 있으면 막 익어요. 맞아요. 엄청 잠바 뜨겁죠. 타는 애들 잠바 많았어요. 타는 애. 그러니까 네. 이 창가는 유배지고 너무 너무 우풍 때문에 춥고 딱 한 줄적 떨어져. 난로 옆에는 이렇게 타고 아프리카고 어허. 한줄 그 떨어져. 중간 정도가 여기서 좋았죠. 또 삶의 진리를 알게 되네요. 불가근 불가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네. 이카루스의 날개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닿느냐 마느냐처럼. 저 그래서 밀랍이 어쨌든 녹아버리기 중요한 전에. 네. 건 거기에 그 알루미늄 도시락들, 아, 그 양은 올려놓죠. 도시락들이 데운다고. 그냥 빼고 70개의 도시락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야. 냄새가 기가 막혀요. 지금은 이 막 조개탄이나 아니면 이런 막 톱밥 난로 이런 거 뭐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절대 큰일 나죠. 위험하다고 학부형들이 난리 나죠. 나쁘질 그거. 않죠. 자, 7702 대원도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데요. 초등학교 때 눈길을 굴쳐 점점 나온다. 또 이거 점점 이 또 조미료 친다. 아니, 또. 아니 이건 진짜예요. 1층 문 지방 위까지 쌓여요 눈이. 그러면 눈길 때 굴처럼. 땅굴처럼 파가지고 제가 등교한다고? 강릉에서 군복무 했는데 정말 네. 폭설 올 땐 이렇다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예요. 필라델피아도 겨울에 눈 오잖아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겨울에 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안 열려. 집에 갇혀 있었던 안 적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삽으로 굴파야. 제가 하나 바꿔 제가 80년대 중반 얘기인데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붕 위로 이제 높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땅굴 파면서 갔는데 한차 100m쯤 이렇게 파다 보니까 북극곰이 있는 거예요. 그 북극곰이 막 날 쫓아오는 거야. 이건 꿈 얘기네. 북극곰? 이건 꿈 얘기지. 얼마나 추웠으면 경상북도 울진에 북극곰이 아 그거 콜라꿈인데. 그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어. 무사히 살아남았다 하면서 콜라 반가운 마시는 콜라를 꿈. 마셨죠. 김성미 대원입니다. 저는 86년생인데 기름 난로에 등유를 넣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름이 등유예요. 어떤 선생님께서 창고에서 휘발유를 어휴. 꺼내가지고 교실에 불이 막 불기둥이 야. 막 이건 웃을 선생님. 일이 아니라 정말 대형 화재 참사로 갈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아이고 돼요. 진짜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요. 이거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큰일 나듯이 이 등유 넣어야 될 때 휘발유 넣으면 난리 납니다. 진짜로. 요즘 등유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캠퍼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늘어날 것 같아. 찾는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지, 그거 그렇지. 무시동 히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일산화탄소 아, 중독 때문에 어제도 돌아가신 사망 분들 사건 나왔죠. 사고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아.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자격증 있는 분한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사특공대 대원들도 상당히 이 캠핑 가시는 분들 많아요. 맨날 캠핑장에서 사진 찍어 보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차박 타시는 요즘에. 분들 조심하십시오. 어젠가 그젠가 사고가 났었죠. 동생들끼리 놀러 네. 갔다가. 네, 한 분 사망, 세 분이 병원. 그러게요. 무섭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주제 몹쓸 관심인가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사특공대입니다. 우리 몸에 참 보면 사람들 옛날 얘기 좋아해. 네, 지금 뭐한 좋아하죠. 문자 100개가 우리 지금 광고 나간 동안 자신의 경험담. 다 친구들이야, 진짜. 친구들. 약간씩 조미료 친 것들 막 우리 8886 대원 이분은 우리 거의 뭐 그 보조 진행자 느낌인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가덕도 근처에 사는 분이에요. 어. 가덕도 신고강에 결사반대 하신 분이에요. 아하. 행님은 북극곰 봤어요. 저는 그 에스키모 집에서만 살아갔고 예. 아, 이글루에 사시는구나. 이글루 출신. 네네. 그다음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철환님 안녕하세요. 저는 77년생 강원도 고성입니다. 아, 지붕까지 눈 덮여서 학교 못 갔던 거 기본이고요. 소
읍매 이 읍매 소가 부엌에서 같이 살았어요. 외양간이 부엌에 붙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소도 추우니까요. 맞아요. 이게 지역별로 그래서 지붕의 모양이 달라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지붕이 뾰족해요. 그치, 안 쌓이게. 눈이 쓰러지라고. 그렇지. 그 남도로 가면은 집이 점점 넓어지거든요. 하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굉장히 눈 많이 오는 호타루 이런 지방 가면 뾰족. 지붕이 다 뾰족해요. 그 북유럽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아니 모르는 게 없어. 확인이잖아요. 전 세계 여행을 했어요. 견문이 넓어요. 제가 대학원 때 분명히 건축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건축학개론 남녀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각설하겠습니다. 네. 이 추우니까 동물들도 이 한 영하 10도 정도가 동물들도 추워하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옷 그러더라고요.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 네. 현재 저희 집 상황이 지금 비둘기가 그 에어컨 그 방에 하나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애가 그러는 추우니까. 거야. 아빠 비둘기가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 했더니 한번 열어보라는 거야. 에이 하고 이 에어컨이 있는 그 네. 실외기 있는 그 작은 문을 열었더니 비둘기가 눈이 딱 마시가 깜놀. 깜놀. 그 비둘기가 어제 제 꿈에 나왔어요. 비둘기가 더 놀랐겠죠. 아니 비둘기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아 정말. 이 집은 내 거다. 시원한 자세로. 접수했구나. 난 진짜 하나은행에서 나온 줄. 진짜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즘 꿈을 주로 동물 쪽으로 꾸시나 그러네요. 봐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어쨌든 내년은 소해해기 때문에 소꿈을 꿔야 좋습니다. 내년 소해입니까? 네네. 올해가 쥐해해가 가고 소해해가 오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 몹쓸 관심인가요 했는데 이 비뚤어진 영웅 심리 또는 쏠리는 이 그 뭐랄까 대중들의 어떤 잘못된 환호 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박임 기자? 네, 찰스 맨슨. 찰스 맨슨. 미국 최악의 연쇄 살인범입니다. 이 추종자들을 모아서 맨슨 패밀리라는 집단을 만드는데요.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마카파 같은 그런 조직이었어요. 규모가 사이즈가 다르죠, 완전. 그렇죠. 극악무도한 살해 행각을 벌였는데 일단 드러난 희생자만 35명입니다. 71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면서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돼요. 그래서 장기 복역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락커가 등장을 하고요. 마릴린 맨슨 뭐 유명한 마릴린 맨슨 사람. 워낙 유명하죠. 워낙 유명한 락커라. 그리고 이 문제적 여성이 등장하는데 26살의 캔디 스티븐스라는 여자가 네. 내가 찰스 맨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해서 옥중 결혼식을 올리겠다면서 뭐 온갖 정성을 옥바라지를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83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이 여자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편지 쓰고 이 아저씨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나오면은 결혼해서 같이 살겠다 하였으나 2017년에 찰스 맨슨은 교도소 수감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했었는데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어렵다. 흉악범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따르는 심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화화된 적이 있어요. 2012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개봉을 했는데 니콜 키드먼 주연입니다. 페이퍼보이 사형수의 편지. 이 영화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 니콜 키드먼이 약간 이 백치미가 있는 여성으로 네. 나와요. 이분이 온갖 흉악범들을 편지로 펜팔을 하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 관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 샬롯 브레스라는 역할을 해요. 이걸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런 심리가 가능할까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아주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영화였죠. 이 찰스 맨슨은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가장 최근 영화는 이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네. 여기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상당히 좀 약화돼서 또 사실 침입해서 살해했던 집이 아닌 네. 극화돼 있죠. 거기 실제 지금도 유명한 영화 배우의 이 비버리힐즈의 저택에 네. 침입을 해서 그 아내를 살해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조금 각색이 돼 있습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부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네, 샤론 테이트. 샤론 테이트라고 그 당시에 정말 둘 다 감독도 로만 폴란스키도 그랬지만 샤론 테이트도 둘 다 라이징 스타였어요. 맞아요. 절정의 정에 라이징 있는 스타. 젊었던 상황이었고 시절에.
이게 너무 끔찍하면서도 너무나 극적이라서 이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고들 하는데 네네. 역사에 가정을 넣어서 만든 팩션 영화라고 근데 볼 수 퀸틴 있죠. 타란티노 영화는 뭐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도 그렇고 음. 다 이제 말씀하신 팩션 음. 또는 가상 역사 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이랬더라면 음. 하는 것들을 많이 스토리텔링 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맨슨 정도 되면 저도 이 어떤 찰스 맨슨과 그의 패거리들 이제 저 맨슨 패밀리라고 하는 이 들여다봤더니 종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미국에는 광신도 집단이 네. 연쇄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태양의 사원 사건도 그랬고. 아하 맞아요. 그 왜냐하면 사건도 총기로 있죠. 무장하고 자기네끼리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그 안에서는 인간의 일반적인 윤리에 위배된 일들을 하고 결국 이제 거기서 또 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범죄적인 거래를 시도하고 그래요. 마약을 재배한다든가. 경찰이 일망타진하러 갔는데 불복하고 체포해 총기를 들고 서로 이제 교전을 벌여서 사실은 다 사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여기만이 우리나라도 가끔 아주 사이비 종교 집단에 네. 뭐 집단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건 집단 자살 아니고 살해하고 네. 주동자들이 스스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죠. 네, 네. 과거에는 끔찍한 사건이 몇 건 있었죠. 뭐 오대양이 가장 네, 유명할 네. 것 같고 대표적이고. 그 앞뒤로도 여러 뭐 개가 또 백백교라든가. 있죠. 이런 그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상심리자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면 이건 100% 종교가 아닌데도 네.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역시 그만큼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 많겠죠. 사회 심리적으로 본다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데 누군가 이들을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하염없이 좋아해줘. 예를 들면 이 그 소설이지만 네, 스티븐 킹의 한니발, 네, 그 닥터 한니발, 그 카니발 한니발 시리즈 보면 연쇄살인마잖아요. 네. 양들의 침묵이 첫 편이잖아요. 식인을 하는 아주 예. 끔찍한 흉악한 이 범죄죠. 주인공이 지고지순하게 FBI 여성 수사관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네. 영화는 끝에 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설을 보면 깜짝 놀라요. 마지막에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판타지의 끝은 저런 거겠구나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요즘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 아는 얘기를 복지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매번 방송에서 매번 해야 돼라고 제가 어느 틈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 혜택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되게 반성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초동 네. 모자가 아까 얘기했는데 해서 이 찰스 맨슨 사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찰스 맨슨이 34년생인데 네. 어머니는 거리의 여자였고 아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범죄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유년 시절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자라나면서 그냥 인간 흉기로 자라난 건데 이 미국에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실험했던 결과를 보면 사람이 만 3살까지 그게 부모든 할머니든 주변 사람이든 누군가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면 이 사람이 잘못되거나 일탈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홈메이드 크리미널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참에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이 시기에. 네. 진짜 일리 저도 100번 공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아주 어린 그 유아기 때 뭐 항문기 네. 구강기 이럴 때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안아줘야 돼 아이를. 맞아요. 체온을 그냥 안아줘 예뻐해줘야 돼. 세상이 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느낌만으로도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의 달라질 인생 그걸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대단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그렇죠. 인간으로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시기와 권리가 있는가 하면 네. 또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다 크고 주변에 사랑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요즘에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이렇게 먹거리들을 넣고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길냥이들을 챙겨요. 또 그쪽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어허. 이렇게 자꾸 접촉하고 만지고 뭔가 베풀고 나눠주고 이 추운 날씨에 나도 춥지만 지금 길냥이들 얼마나 추울까. 늘 가면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네. 어딨나 살펴보기도 하고 S본부 근처에도 있고 K본부 근처에도 있고 뭐 T사 근처에도 있고
그 몇 명 지금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 며칠 안 보여. 걱정도 인- 되고. 인간 주고받는 게 정상인데 그래요. 어린 시절에 알겠습니다. 특히 많이 받아야죠. 이 우리가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 흉악범 혹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래서 나쁜 쪽으로 유명해졌던 네. 사람을 뭐 따르는 그걸 추종하는 그런 몹쓸 분위기를 관심. 얘기해봤는데 이 미디어의 시대가 되면서 이들의 패션 말하자면 입고 나왔던 옷 네네네. 또는 그 스타일 이런 게 또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다들 뭐 아시겠죠, 그렇죠, 박윤미 기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블레임 룩이라고 해서 블레임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의 옷차림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그걸 또 따라하는 현상, 완판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조두순이 출소한 날 입고 있었던 아이고. 그 패딩 브랜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해서 이거 제발 모자이크 좀 부탁한다 해서 정말로 모자이크를 하기 시작을 데미지죠, 하더라고요. 데미지. 아주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있는 건 신창원. 아우. 이 탈옥했다가 붙잡혔을 당시에 입고 있었던 그 알록달록한 색종이 이렇게 그 미소니 우려붙여놓은 것 비트 같은 다들 아니까. 네, 네, 그 네. 티셔츠. 네, 죄송하지만 이게- 저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소시적인 아니 철없이 저도 그거를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네, 여러 반성합니다. 대유행했어요. 반성합니다. 그게. 그것과 무관하게 그런 쫄티 옳지 않습니다. 아. 숭합니다. 네. 그래서 남대문에 사실은 가짜 상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네. 돌아다니고 했었거든요. 또 최순실, 지금은 최서원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걸 입증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딸입니다. 정유라 씨. 덴마크에서 체포될 당시에 입고 있었던 노비 무엇 패딩. 맞아요. 네. 패딩. 이거 굉장히 비싸요. 한 벌에 한 200만 원 돈 하는 네, 패딩인데 네, 네, 네. 뭐 워낙 있는 집이라고 하니 음. 린다김 사건도 있었죠. 린다김이 검찰에 출두할 때 착용했던 그 선글라스. 네. 네네. 고가 그냥 선글라스. 우리는 네, 네. 알 선글라스라고 했는데 네. 브랜드가 네네. 알 선글라스. 음. 신정아 사건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학력 위조 사건으로 미디어에 엄청나게 노출이 됐는데 이때 티셔츠, 가방, 자켓 이런 게 다 최고가 명품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책을 쓰잖아요. 근데 기자들을 막 비판을 하면서 걔들 그 문화부 기자들이 나 만났을 때 이거 어디 거야 하면서 만나면 라벨을 뒤집어 보곤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주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실명으로 그 중앙일간지 몇몇의 기자들은 실명이 거의 거론이 됩니다. 어허. 그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이야.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문제는 그 신정아 씨가 입었던 것들, 걸쳤던 것들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까지 그러니까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참. 가장 최근에는 하고 부탁을 하죠. 그게 일반화됐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도 네. 이 블레임 룩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음. 이 굉장히 엉뚱한 선호를 받지만 또 사실은 대중들의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네, 길게 보면 안 예, 좋죠. 브랜드는 죄가 네.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어쨌든 그 입었다는 이유로 그 개인이 좋아했다는 이유로. 음.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저는 생각이 나냐면 국정농단 첫 청문회 때 네.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한 재벌의 맞아, 총수가 등장했는데 네. 이분이 계속 입과 목이 마르죠. 바싹바싹 탈 거야. 저는 네. 그 애가 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계속 립밤을 발라요. 네. 그 립밤이 또 완판됐다는 기억납니다. 놀라운 이야기. 그것도. 근데 의외로 싼 브랜드를 쓰더라. 이게 또 그걸로- 미담처럼. 그거를 어떻게 또 찾아내가지고 브랜드를 잘 보이지도 않던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끝없이 이어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 총수들은 이 요플레 먹을 때 뚜껑에 있는 거를 핥아 먹는다 안 먹는다. 네. 아주 많이 싸웠습니다. 아, 먹는다로 결론이 난 거예요. 립밤 어. 그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운 가성비 거. 좋은 거. 당장 어. 아까우면 네. 눈에 보이면 그래서 저는 그 결론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립밤 못 봤냐. 그러면은 이 재벌은요. 네. 그 탕수육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그건 이제 취향 따라 다르죠. 그건 달라요. 그건 케바케죠. 네. 그런 얘기. 자, 홍소희 대원은 저 집에서 안경 쓰고 있는데요. 핸드폰 보거나 할 때 잠깐 이 안경을 머리 위로 쓰고 올리거든요. 저도. 머리띠처럼요. 노안이라 그런 건데. 그렇죠. 이렇게. 근데 자꾸 노안이라.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아유 너 자꾸 그러면 최순실 같아라고. 갑자기 왜 안경 벗어요? 저요? 박연미 기자님. 아니 갑자기 눈이 개하늘 한 듯한 개하늘 한 느낌이네요. 듯한. 린다 박 같아요. 린다 박.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초등생 청취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애가 초등학교 초3. 초3. 이 친구는 초3인가 그럴 거예요. 성동 초등학교 다니는 그리고 미래의 경제 전문가를 예. 지호구나. 우리가 아는, 지호가
박연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호예요. 어제 TV에서 SBS, CNBC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경제 채널을 보네. 기자님이 엄청 예쁘시고 괜히 아는 이름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친구 엄마냐고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하지만 저는 괜히 좋았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기도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호야, 이모도 알고 있어. 건강히 지내다 공개 방송 때 엄마랑 와. 이 친구가 계속 이걸 꾸준히 이 사실 아이한테는 조금 잘 남의 맞아요. 나라 얘기 같은데요. 지호가 근데. 예지랑 같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지. 네. 맞습니다. 친구들과. 예지랑 같이 와. 하지만 지금은 우리 예지랑 같이 못 놀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집에서. 코로나 뭐 때문에. 내년쯤에는 또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내년 봄 네. 학기가 되면 올 겨울만 참읍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아놀드 베네딕트 최영일 평론가의 신청곡 네네. 노래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몹쓸 관심인데요. 신해철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원래 변진섭의 희망사항도 있었는데 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쓸데없는 관심. 청바지가 잘 어울리든 말든. 오늘 박연미 기자님이 청바지 입고 오셨거든요. 전 관심 없습니다. 네. 박주 끝에 신해철 노래를 골라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재기 시사특공대 4부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마음 깊은